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때 맛있고 먹고 나면 몸에도 좋은 햄버거를 고릅니다. 햄버거를 예로 들면 선택이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맛없는 햄버거를 몸에 좋다며 꾸역꾸역 먹는 것 같은 선택을 합니다. 몸에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 이 정크푸드의 맛에 넘어가는 것처럼 현재에만 이익이 될 뿐 미래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일상의 많은 선택들이 그렇습니다. 매번 현재와 미래에 모두 이익이 되는 이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햄버거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햄버거를 조금 덜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맛이 없거나 몸에 안 좋은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은 선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와 미래에 모두 이익이 되는 선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햄버거처럼 현재와 미래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많이 할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이 행복 4부면의 핵심입니다. 각 4부면에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 손실이 되는 것은 허무주의, 현재에는 손실이지만 미래에는 이익이 되는 것은 성취주의, 현재에는 이익이지만 미래에는 손실이 되는 것은 쾌락주의. 이 현재와 미래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은 행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다면 미래 손실은 마이너스고 미래 이익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손실이 플러스면 허무주의고 성취주의가 됩니다. 현재 이익이 플러스면 쾌락주의와 행복 이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두 번째로 줄이거나, 세 번째로 느리거나, 네 번째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로 현재에는 이익이 되지만 미래에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 이 두 번째로 현재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미래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 세 번째로 현재에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익이 되는 선택. 현재에도 이익이 되고 미래에도 이익이 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선택으로 채워진 장면이 쌓여서 삶이라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은 노입니다. 현재와 미래와 모두 선택으로 되는 선택은 오케이입니다. 명배우는 NG 장면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모두 필연입니다. 이 선택이 필연을 만듭니다. 우연히 선택이 계획한 필연입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일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 이메일로 쓴 선택으로 시작된 필연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한국 리더십 센터 회장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며칠 후 한국 리더십 센터 회장님을 보좌하던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미국 출장 중이신데요. 메일 한 통을 전달하시면서 이태화 씨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리더십 장학생에게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발될 수 있나요? 하하하. 이 전화하신 분이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듣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딱히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교육비를 확인하는 순간 우와 XX 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3일 교육비가 77만 원이었습니다. 공을 하나 잘못 쓴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번 생은 아닌가 하면서 이런 교육은 보조자식들이나 듣는 건가 하면서 부정적인 기운이 모락 피어났습니다. 당장 인터넷상을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 꼭대기로 마우스를 옮겼습니다. 악셀을 클릭하려다가 잠깐 미련이 남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저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화면 왼쪽에 조그마한 메뉴를 발견했습니다. 이 리더십 장학생이라는 메뉴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리더십 장학생이 뭔지 읽었습니다. 금방 세상에 저주를 퍼올 것 같았던 부정적인 태도는 문제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리더십 장학생은 한 달에 한 명씩 한국 리더십 센터 교육에 무료로 초청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리더십 장학생에 지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심사를 거쳐서 한 달에 한 명이 당첨됩니다. 일단 먼저 올라온 글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올라온 글을 보니 주눅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 진심이 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냥 썼다가는 성장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들보다 나의 자신만을 더 인상 깊게 전해야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봤던 회장님 소개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그 메뉴로 들어가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글을 썼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 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리더십 장학생에 잘 선별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리더십 장학생에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발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주셨던 분이 리더십 장학생을 선발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이 담당자에게 대놓고 어떻게 하면 선발이 잘 되냐고 물어본 셈이었습니다. 이 지원하는 글을 수십 번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습니다. 2006년 12월 리더십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정 발표합니다. 성함, 이태화, 교육,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 결과는 당첨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번에는 욕 대신에 아싸를 연발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듣고 싶었던 것, 리더십 장학생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것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들이 나의 검색으로 클릭으로 내가 쓴 메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나의 선택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당연히 우연의 사건들을 내가 만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의 선택들이 다가올 우연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은 선택이 만드는 필연입니다. 이 연출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1601년도에 햄릿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도 햄릿은 공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희곡도 매번 다른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곤더 버스커도 그랬습니다. 연습 중에 마지막 장면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로 끝내기에는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마지막 장면은 다시 첫 장면으로 전환해서 끝내고 싶다. 이 주인공들의 뒷이야기는 너무 보여주는 것 같다. 관객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